시작할 때가 됐는데 말이죠. 시작할 때가 뜰 때가 됐는데 나만 안 뜨는 거야? 저는 안 떠요. 아무것도. 잠시만요. 혹시나 만약에 뜨고 있다면을 대비해서 잠시만. 시작했다. 됐다. 아니야. 됐구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호시에 들어왔죠? 네, 살짝 삐뚤어졌네요. 이 화면이 이게 살짝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삐뚤어진 채로 갈까요? 살짝. 네, 어쨌든 좋아요. 어쨌든 네, 여러분들이랑 약속을 한 것처럼 많은 의견을 받고 해서 함께 들어줘 시즌 2를 이렇게 진행하게 됐고요. 매주 토요일 밤 주호시 7시 4분에 할 거고 언제까지 할 거냐면 올해까지 12월 말까지 해서 몇 회일지 모르겠어요. 한 7회 8회 정도 갈 것 같은데 그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정확하게 매주 토요일 7시 4분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희가 매일 스케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스케줄이라서 그런지 만약에 부득이한 일로 스케줄이 생기거나 일이 생기거나 하면 뭐 하루 이틀 땡겨서 하든지 미리 넣어서 하든지 해서 제가 미리 공지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할 거니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갑자기 기침이 왜 이리 나오지? 일단 시즌 1 때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신 거를 받아서 제가 같이 얘기를 나누고 또 댓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에 대해서도 하나씩 풀고 할 거고, 어제 제가 빙방 잠깐 빙방을 했다 이제 제가 뒤에 녹음 스케줄이 밤늦게 있었어서 부득이하게 중간에 아웃하게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되게 죄송하고, 좀 같이 오래 하고 싶었는데 이제 녹음이 있었어서 지금 감기에 걸렸어요 제가. 네, 아무래도 지금 요즘 작업 시즌이라 그런지 되게 지금도 계속 위에서 송 캠프를 하다가 내려왔는데 어쨌든 되게 간만에 해서 떨리네요. 어제 또 제가 한 가지 했던 것 중에 이제 새로운 코너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의 고민뿐만 아니라 제 지인들 중 한 분한테 전화를 해서 또 고민을 물어보고 듣는 시간을 또 가져볼 거예요. 그러고 뭐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소통의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할 텐데 네, 일단 가볼까요 여러분들? 잘 지냈어? 밥은 먹었어요? 이게 제가 지금 보시면 뒤에 장비들이 정말 많아요. 장비들이 많아서 이게 열을 받으면 장비가 또 이렇게 꺼지거나 할 때가 많아요. 아무래도 전기로 하는 이런 거다 보니까. 그래서 항상 에어컨을 세게 틀어놔야, 좀 차갑게 해놔야 문제없이 작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옷 되게 이쁘죠? 이거 제 지인분이 주셨는데 어디 옷인지 한번, 지인분이 만드신 건데 저도 브랜드를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보면 뭐 저희가 입는 옷 찾아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자, 작업실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여기 컴퓨터 뭐 새로 이렇게 해놨고 해놨어요. 오늘의 슬리퍼는 제가 작년에 돈키호테 가서 산 슬리퍼. 제가 작업실용으로 쓰고 있어요. 네. 일단 비싸 보인다고요? 아무래도 기계다 보니까 네. 저희 부모님께서 하나하나 다 열심히 같이. 일단 여러분들이 제일 피드백 많이 줬던 게, 저도 많이 댓글 읽고 한 것 중에
이번에 태양이의 적과 영빈이 형의 빈 꿈이 공개가 됐잖아요. 사실 저도 공개를 하고 싶었지만 공개를 안 한 이유는 그 곡은 무대 사실 퍼포먼스용으로 만든 곡이기도 하고 또 그 무대에서 여러분들이 와서 보셨던 분들이 느끼신 시너지가 있다면 그 시너지를 영상으로는 안 나오더라고요. 저도 공개를 하려고 미리 뽑아서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일부러 공개를 안 하고 제가 무대 기회가 있다면 또 한번 공개를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준비를 한 건 여러분들이 가사를 되게 궁금해하셔서 제가 가사만 공개를 할 생각이에요. 오늘 가사지를 뽑아왔는데 왜냐하면 가사를 보여달라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야. 여러분들이 근데 어떤 분이 들리는 걸로만 가사를 다 적으셨는데 진짜 정말 거짓말 안 한 97%는 다 똑같이 썼어요. 다 똑같이 썼고 자 제가 뭐 하나하나 읽어드릴 시간은 없고 그냥 이렇게 한 5초 정도 보여드릴 테니까 캡처하고 또 5초 보여드릴까 캡처하고 이렇게 하세요. 이거는 제가 실제로 가사를 쓰고 나서 바로 뽑아서 녹음할 때 썼던 종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이지? 자 이번에 첫 번째 장이에요. 이렇게 보이면 이게 내가 얼마나 화면이 어떻게 보이는지 봐야 되니까 잠시만요. 이 딜레이 시간이 있어서 볼게요. 이렇게 하면 보이나? 안 보이는구나. 캡처. 네, 됐죠? 이 정도면. 자, 그리고 두 번째 장.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뭐 캡처를 궁금하셨던 분들은 네. 캡처 타임. 아이고. 네. 어쨌든 캡처하셨죠? 이런 식으로 할 거고요. 네, 이제 한번 함께 들어줘의 공식적인 코너를 할 건데 대답해 주어예요. 대답해 주어. 첫 번째 사연 두 가지 사연을 오늘 준비해봤어요. 첫 번째 사연은 상여가 다원해 님께서 보내주신 건데 참 이번에 뽑은 습관들이 진짜 애매할 수 있어요. 제가 드리는 대답들이. 자 읽어볼게요. 주호는 하기 싫지만 해야 하는 일을 빨리 처리해버리는 타입인가요? 아님 마지막까지 미루고 미루다 마지막에 하는 타입인가요? 저는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루다 마지못해 하는 타입인데 빨리 해결해 버려야지 라고 생각해도 어느 순간 다른 짓을 하다 결국 아슬아슬할 때까지도 그 일을 끝내지 못하고 있어요. 항상 이렇게 미루다 보니 일의 퀄리티도 만족스럽지 않을 때가 많네요. 이런 습관을 고칠 수 있을까요? 또 주호만의 하기 싫은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특별한 팁 같은 게 있나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하기 싫어도 해야 될 일을 하냐 아니면 오늘 하기 싫으니까 내일로 미루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성격이 되게 급한 편이에요. 그래서 나중 가서 힘들 바에 그냥 아싸리 지금 잠깐 힘들고 나중에 편히 쉬자. 그래서 제가 연습생 때도 월말 숙제 같은 게 있으면 만약에 31일까지 있는 달이면 31일 날 검사면 저는 한 2, 3일 때쯤에 다 해놔요. 모든 걸 다 해놓고 물론 다른 연습생들에 비해서 그 이틀 동안은 못 놀지 몰라도 저는 그 뒤에 27일, 28일 정도는 저는 되게 편하게 연습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그래요. 작업도 내가 오늘 끝내야 되는 게 있는데 머리가 안 뭔가 하기가 너무 싫어. 그러면 저는 그게 아니지. 해야 되는데 하기가 싫어도 해요. 일단 작업을 하는데 안 할 때가 있어요. 저는 억지로 쥐어짤 때 나오지 않는 거를 굳이 억지로 쥐어짜진 않아요. 하기 싫은 걸 만약 예를 들어 학원 숙제다, 학교 숙제다, 과제다 이런 거는 해야죠. 정해진 기간이 있으니까. 결과물이 대신 좋게 안 나올 수도 있겠지, 잘 나올 수도 있지만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미루는 습관이
좋은 습관은 아니에요. 정말로. 예를 들어 좀 사회적으로 보자면 누군가한테 돈을 빌렸어. 이자가 붙어. 미루면 이자가 에서 더 빚이 쌓이잖아요. 그럼 나중 가서 힘들어지잖아요. 빌리면 제 시간 안에 갚는 것처럼 내가 뭔가 해야 될 게 있으면 제 시간 안에 해야 나중에 더 봐봐요. 내가 만약에 지금 해서 결과물이 안 좋을 것보다 내가 급하게 해서 하는 게 더 결과물이 안 좋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내일로 미루는 습관은 나중에 가서도 사회생활을 하거나 하면 절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팁이라기보다는 그냥 이 생각을 해요. 아, 하기 싫어. 그래도 지금 해놓으면 그래, 매일 밤마다 잘 때 아 이거 내일은 해야지 이런 생각보다 지금 해놓으면 내가 오늘 자거나 내일 잘 때 아 그래도 과제 끝났다, 편히 자야지, 발 뻗고 잘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러지 말고 차라리 하루 힘들고 말아요. 괜히 30일 막 몇십 일 이렇게 힘들지 말고 그런 마인드로 저는 네,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미룬다는 게 글쎄 뭐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는 미루는 건 좋지 않다고. 아니요, 저처럼 살면 성공하는 게 저는 다 어떤 케이스냐면 저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어른들이 하고 보고 하시는 걸 보고 배운다라고 하죠. 저는 부모님한테 다 배운 거예요. 이 마인드들이 전 다 정말 부정적인 마인드였고 소심했고 이런 마인드였거든요, 어릴 때. 근데 부모님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되게 다 찌워주셨어요. 항상 미루는 습관이 있었고 옛날 구몬 학습할 때 막 종이 찢어갖고 몰래 이렇게 숨겨놓고 막 그랬었잖아요. 물론 근데 그건 있잖아, 어릴 때는 호기심으로 할 수 있다고 봐 나는. 어릴 때 안 하면 어떤 추억이 있어. 나 봐봐, 나이 먹고 나서 그 이후로 한 15년 지났지. 한 15년 18년 지났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게 지금에서야 내가 방송하면서 솔직히 뭐 엄마 뭐 15년 아빠 18년 지났는데 뭐 그때 궁합습 찢었어요, 넣었어요. 그래도 저 지금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웃을 수 있는 추억이죠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릴 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어릴 때라는 건 정말 아기 때예요. 나의 자아가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고 나 혼자 사회에 나가서 생활할 수 없을 때가 어릴 때지. 나 혼자 사회생활을 하고 나 혼자 알바를 해보고 나 혼자 학교 다니면서 친구 그들 만나고 학우들을 만나 하는 순간부터 어리지 않아요. 알겠죠? 너무 막 그러면 안 돼. 또. 자, 두 번째는 닉네임 청초님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다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어떤 대답을 해줄까? 근데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봐봐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이 세상, 이 인류 60억 인구 중에 단 한 명도 없을걸? 정말로? 왜냐하면 없다니까? 없을 수밖에 없어. 사람이 어떻게 완벽해? 기계가 아닌데. 기계마저도 이 겉에 플라스틱 재질도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 그럼 걔도 싫은 거야. 그게 그냥 절대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없어. 근데 단지 저는 항상 제 주변 사람한테 말하는 건 뭐냐면 내 사람은 만들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가장 큰 무기가 내가 뭔 일이 생겼을 때 달려와 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데 저는 제 사람이 많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너만 너 생각일 뿐이라고. 너만 그 사람들을 너 사람이라 생각하지.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저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까다롭거든요. 제가 사람을 이런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기준을 정해주고 한다는 게 아니라 서로를 정말 챙겨주고 이런 사람들이 에요. 저는 그렇게 지내요. 그러니까 다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나의 본연의 모습을 좋아해주는 사람. 그럼 날 좋아해준다면 나도 그 사람을 어느 정도는 이해해주고 서로를 맞춰가면서 서로를 챙길 수 있는 사람을 한두 명이라도 만들어놔요. 그게 정말 이 인생에서의 가장 큰 무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아직 너무 어린 23살이고 이제 24살이 돼가지만
제 나이 또래에 비해서 나름 산전수전 겪어봤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또 내 본연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는데 그게 너무 만약에 내가 성격이 조증이 너무 심해요.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왔다 갔다 화내고 막 예민하고 이런 것마저도 좋아해주는 사람은 그건 좀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진짜 부모님이 아닌 이상 사실 그러니까 뭔가에 내가 사회적으로 나왔을 때 내가 사람들을 만날 때 어느 정도 나도 웃으면서 지내고 했을 때 나의 모습을 좋아해주고 설령 그게 나한테 비즈니스처럼 다가와도 나는 이 사람 나한테 비즈니스 치네 나도 비즈니스 쳐야지가 아니라 나한테 비즈니스 치지만 그래도 나한테 이렇게 노력을 하는 관심이라도 있구나. 제가 저번에 말했잖아요. 어떤 연예인이나 어떤 사람이나 악플이란 게 있어요. 우리한테 달린 악플도 있을 거야. 근데 그것마저도 관심이고 관심이 없으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제가 말했잖아요. 무관심이 제일 무서운 거라니까요. 관심이 있으니까 악플이라도 달고 말 한마디라도 하지. 무관심이었으면 뭐해? 악플이라도 봐야 내가 뭘 고칠지 알지. 무관심이어서 댓글 하나도 없으면 나는 뭘 했는데 아무런 말이 없네. 그럼 난 이대로만 하면 되겠구나 하면 계속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이런 부담감을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에 대해서 다 나를 좋아해줬으면 좋겠다는 너무 큰 욕심이에요. 막상 저희 회사의 유재석 선배님도 절대 안 그러실 거란 말이에요. 누구나 존경하고 누구나 인정하고 인성적으로도 정말 배우고 싶으신 분이지만 저는 그분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냥 후배들을 정말 잘 챙겨주시는 만인에게 모두에게 너무 잘해주시는 정말 좋으신 분인 걸로 알지 막상 그분의 주변에서 또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정말로 너무 이런 거 갇혀 살지 말아요. 제 졸업사진 얘기가 왜 나오죠? 저 그대로 컸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저는 어릴 때 사진이 다 나왔으면 좋겠다니까. 나는 나와도 근데 악플이 다 맞는 말은 아니에요. 정말로. 근데 전 악플 읽는 거 재밌어요. 재밌지 않아요? 나는 신나는데. 왠지 알아요? 왜 신나냐면 내가 예를 들어 뭔가 말실수를 했어. 나도 모르게. 근데 나는 몰라. 그냥 지나갔는데 그거에 대해서 찝어서 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 아니었으면 난 그게 잘못된 줄 몰랐을 거야. 그럼 난 계속 썼겠지. 그런 거야. 그런 거 하나하나 보면서 나도 고칠 수 있다니까. 그래. 그리고 내 사람이 아닌 사람한테 만인에게 호감을 얻으려고 노력하면 자, 뭘 써야 되는 줄 알아요? 내 시간 써야 되지, 내 노력을 써야 되지, 내 돈을 써야 되지. 얼마나 아까워. 모두에게 언제 다 하고 앉아 있어. 먼저 너한테 뭔가 이런 게 오고 물론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건 아니야. 너도 어느 정도 여러분도 밀당을 하는 게 있어야지. 당연히 그런 거겠지만 안 돼. 절대 그러지 마. 나는 악플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나는 악플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되게 고마워요. 제가 잘못된 거 있으면 다 찝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나도 고칠 거예요. 나는 악플을 쓰는 분들도 나의 팬이 될 수 있게 노력하면 된다니까. 어쨌든 뭐 사연은 뭐 이렇게 오늘은 두 개만 했는데 네 댓글을 읽는 건 좀 있다고 고민을 들어주는 거니까 바로 이어서 제 지인 고민을 할 거예요. 제가 첫 번째 게스트 지인을 누구한테 할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다가 제가 옛날 아이스버킷 챌린지 때 지목을 했던 이제 곧 컴백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레드벨벳의 웬디 누나한테 제가 한번 전화를 해볼 거예요. 왜냐면 컴백 준비가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웬디 누나한테 해볼 건데 받겠죠? 곧 컴백인 걸로 알고. 이 누나는 이제 이 누나로 말할 것 같으면
제가 본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정말 내가 존경하는 인성적으로 되게 존경하는 누나인 게 동생이지만 정말 남이지만 내 사람 중 한 명이고 나한테는 정말 친누나 같은 누나예요. 정말 자주 같이 밥도 먹고 하는 누나인데 한번 요즘 컴백 중이라니까 한번 전화를 해볼게요. 받았으면 좋겠네요. 누나 노래 좀 장르가 이래요. 좋아하는 이런 거. 잠시만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여보세요? 누나, 네. 여보세요? 누나? 네? 뭐야? 왜 그래 갑자기? 뭐? 누나 뭐해? 뭐라고 해서? 누나 뭐해? 나? 어? 택시 타고 가고 있네? 어? 택시 타고 가고 있어. 피팅하러. 아 피팅. 응. 그래서 제가 지금 비앱 중인데 아. 네. 갑자기 바로 말투가 누나 이 변하는구나. 어. 확실히. 사람 변해야지. 사람은 다 변하게 돼 있는 거야. 아 그래. 일단 인사 한번 해줘 누나. 갑자기. 아, 인사 한번 해줘. 원래 우리 인생은 항상 갑자기야. 그치? 너무 민망해가 너무 바뀌어가지고 지금. 아 뭐가 바뀌어? 내가 누나에 대한 소개를 이미 해놨지만 누나가 또 소개를 해줘. 너무 다르게 네. 해피니스 안녕하세요. 네, 웬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 해피니스다. 아 네, 내가 안녕하세요. 내가 또 네. 레드벨벳 짱팬이잖아.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 그게 아니라 누나랑 나랑 이런 당겨가지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또 되게 색다르다. 그러게. 그러니까 누나 일단 티라미수 잘 먹었어. 맛있어. 얘 다 먹었어, 종류별로? 아 당연하지 그거 다 먹었지. 나도 안 먹어본 맛인데. 아이 아, 일단 내가 전화한 이유가 있어. 왜 이게 뭐 전화했어? 이게 내가 하는 게 뭐냐면 이 고민을 들어야 돼요. 누나도 또 고민이 있을 거 아니야. 지금 또 한창 컴백 준비고. 맞아, 나 있어. 그러니까 컴백 준비에 있는 고민을 내가 듣는 거야. 들어야 돼. 그래서 근데 너 고민을 해결해줄 수 있어? 나는 해결해주지 않아. 같이 들어줄 뿐이지. 그냥 들어주는 역할이야? 어떻게 내가 다 해결하겠어. 그래서 고민이 뭐야? 근데 해결해주지 않을 거면 난 얘기 안 할래. 아니야 해결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어. 컴백인데 어. 곧 컴백인데 어. 요새 입이 어. 시력이 터져버렸어. 아 그래? 미쳐버릴 것 같아. 많이 먹어? 진짜 어. 그러니까 눈을 뜨자마자부터 잠들기 직전까지 응. 계속 먹어. 근데 그래서 부어. 아 붓는다고? 근데 붓는 게 3일이 되면 기야. 아. 근데 7일이 되면 살이 돼. 나- 살이 계속 되고 있어 지금. 나름 논리적이구나 누나. 논리적이 아니야. 이거 경험을 통해서 나온 거야. 아 그래? 경험이야 그거 경험. 아 근데 경험일 것 같아. 나는 많이 그리고 누나는 살을 너무 뺐으니까 좀 먹어도 돼 내가 볼 때. 아니 살을 뺐다 쪘다 그게 문제인 거지. 응. 근데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차라리 그러니까 너무 욕심을 부려서도 또 너무 욕심을 안 부려서도 안 되고 근데 너무 욕심을 부려서도 안 되고. 지금 팬들이 누나는 좀 먹어야 된대. 그래. 요새 너무 잘 먹고 있어요. 큰일이에요 여러분. 아니야 너. 잠시만 미안해. 여기서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 아 누나는 네. 누나는 좀 그런 거 스트레스 받지 마. 스트레스 받지 않아. 그래도 더 문제라는 거. 아 그래? 이거 맞다니까? 나는 먹기 위해 사는 거지 우리가 뭐 그치?
맞아. 먹는 게 행복이야. 그러면 뭐 그런 김에 조만간 내가 밥 살게. 날 좋지. 감사합니다. 조심하세요. 네. 누나 역시 인성하면 웬디구나. 에이, 아니야. 나 아까 전화 받자마자 네? 네? 아, 알았어. 누나 그러면 재밌는데 재밌네요, 여러분. 여러분 재밌으신가요? 처음 하는 건가? 맞아. 시즌 2의 처음이야. 시즌 2구나. 저번에 했었어. 원도. 했었어? 관심이 없어서 몰랐어. 좀 알아줘 나한테. 동생 좀 이뻐해. 이제 태연 씨도 줬잖아. 맞아. 그건 맞아. 어쨌든 내가 그럼 맛있는 거 더 먹일게. 너가 날 먹여준다고? 내가 먹여야지 뭐 누나 살고. 네. 내가 널 먹였어가지고. 맞아. 누나가 며칠 누나가 먹였으니까 내가 먹일게. 맞아. 알았어. 대박 나라. 누나 이번 앨범 하트 수정 많이 내가 좀 눌러줄게. 피팅 전에 내가 빨리 막 폭풍 눌러줄게. 폭풍 왔어요. 피팅 열심히 하고 다음 주에 한번 봐. 그래, 컴백처럼. 알았어. 준비 잘하고. 그래. 안녕. 안녕. 티라미수처럼. 대박이야. 안녕. 인사해줘. 안녕. 그럼 지금까지 늘 웬일 진짜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전화할게. 화이팅. 살이 먹는 게 고민이구나. 갑자기 왜 이리 덥지? 잠시만요. 내가 너무 갑작스럽게 전화를 했는데 잘 대처한다 누나. 누나가 오늘 저를 진짜 지극히 챙기는 누나예요. 그래서 제가 작업하는데 오늘 누나가 뭐 저희 피부과 가는 길에 찔려서 저한테 막 이 티라미수랑 이런 빵 같은 거를 아침에 이만큼 싸들고 저한테 주고 왔어요. 엄청 먹으라고 과일이랑. 그래서 저를 좀 아들 키우듯이 저를 하는 누나인데 누나가 되게 진짜. 근데 누나는 진짜 항상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아이돌들이 컴백쯤 되면 관리를 해야 되니까 살을 빼는, 특히 걸그룹이 많이 빼요. 아니, 누나도 저 항상 볼 때마다 너무 말랐으니까 좀 먹어라 맨날 좀 먹고 다녀 맨날 이러는데 맨날 야채 먹고 과일 먹고 이러니까. 그런데 요즘 또 막 누나 딴에는 뭐 식욕이 터졌다 막 엄청 먹는다 이러는데 먹어도 돼요. 제가 볼 때. 여러분 안 보이겠지? 안 보인다. 아니 안 보여. 녹용. 저희 큰아빠가 녹용 맞춰주셔서 녹용 먹고 있어. 어쨌든 네, 받아주신 우리 웬디 누나 밥 사야 되는데 진짜로 이렇게 되면 진짜 밥 사야겠다. 근데 너무 챙겨줘서 이번에. 근데 이게 웬디 누나랑 어떻게 친해졌냐. 걸그룹 보면 말라서 그렇다. 근데 아무래도 이게 글쎄요. 아이돌들은 멋있고 이뻐 보여야 되는 게 더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관리를 더 하는 게. 웬디 누나랑 어떻게 친해졌냐면 오래전에 친해져갖고 잘 모르겠네. 저랑 정말 친한 지인이 있었는데 그 지인을 보러 갔는데 그 지인 자리에 웬디가 있었고, 그래서 친해지다가 또 둘이서 이렇게 저랑 웬디랑 친해져서 둘이서 또 되게 친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서로 또 활동도 겹쳤었고 의외의 그런 거였죠. 근데 이거 진짜 내가 매주 한 명씩 이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또 전화하려니까 또 그러네. 누구를 또 다음 주에 저 전화하고 이게 또 까딱하면 이게 또 예의에 어긋날 수도 있는 행동인데 그래도 누나가 진짜 잘
그렇게 해줘서 정말 정말 착해요. 아 이거 잠옷 같다고? 잠옷 같죠? 네 뭐 잠옷 같아요 제가 봐도. 맞아. 이게 또 카메라가 요즘은 안 그런데 옛날 막 브라운관 시절, 아 제가 또 브라운관 시절이긴 하지만 어릴 때고 그거는 어쨌든 이게 화면이 이렇게 옆으로 넓게 나오는 식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이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아 썸네일 사진 풀어달라고? 그래요? 풀어드릴게요. 아 그리고 여러분 이제 뭐 사전에 협의가 안 된 거지만 아 이미 상대가 올렸더라고 사실. 이게 아니라 아니에요. 말 안 할게요. 그냥 어쨌든 네. 저는 제 주변의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저희 아버지요? 다음 주 게스트에 아니야. 아버지 왜 해? 아버지? 아버지 지금 하자.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준아? 오 뭐야? 잠깐만 이걸 기다려. 아버지부터 전화해볼게요. 뭐라고? 헬로? 하이. 너 방송 중 아니니? 맞아. 판타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호야. 아니 어, 내가 방금 웬디 누나 막 통화하고 그랬다가 안 다음 됐어? 다음 주 게스트에 아빠랑 하래. 헐. 그래. 그래서 아빠가 고민이 있어요? 어? 아빠 고민이 있어? 아버지 고민? 어. 아버지가 어디 고민이 어딨어. 항상 해피하지. 아 그래? 해피 그럼. 그래? 너의 고민이 뭐니? 아버지가 풀어줄게. 아 없어. 그럼 됐어. 나도 해피해피야. 그럼 좋은데. 맞아. 알았어. 그래 방송 열심히 해. 아버지한테 제발 전화 좀 나중에 한 번 더 하든지. 지금은 끊어. 아빠 방송 욕심 있네. 이제 보니까. 그래. 알았어요. 저녁 드셨습니까? 이제 먹어야지. 알았어. 그래. 수고해. 앙. 화이팅. 앙. 우리 아빠는 방송을 좋아하는 것 같아. 누가 시아버지 안녕하세요. 귀엽다. 아, 귀여워 진짜 우리 아빠. 우리 아버지 카와이 해요. 커요. 어쨌든 이제 이게 섭외를 근데 제가 그랬어요. 웬디 누나도 미리 막 내가 뭘 할 건데 혹시 전화 통화가 가능하냐. 그래서 고민 같은 거 있으면 혹시 있으면 한번 생각만 해달라. 내가 그러면 통화 가능하면 했는데 누나가 흔쾌히 또 그래 뭐 동생 한다는데 내가 또 전화 통화를 하면 되지. 그게 뭐 어렵다고 이러면서 흔쾌히 한 거라서 미리 말을 했는데 또 이게 또 누나가 스케줄 가는 도중에 저랑 통화를 한 거라. 아빠랑 브이라이브를 해보라고. 그거는 조금. 그리고 앞으로도 이 섭외를 할 거는 미리 이게 원래는 바로 즉흥적으로 전화하면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 미리미리 제가 사전에 연락은 드리고 할 거예요.
영케이 형? 영케이 형 요즘 바빠. 찬열이 형은 요즘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준하를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준하가 올라오네. 아 맞아요. 그분은 이제 저 그분도 되게 오래된 인연인데 제 콘서트 때 왔었어요. 제가 초대를 해서 왔어서 인스타에 올리셨더라고. 근데 최근에 또 그 저희랑 또 활동도 겹쳤어요. 솔로 가수로 활동을 하니까 김준하 누나는 네 어쨌든 그런 게 있어요. 한번 지켜보세요. 자세한 건 그분의 인스타를 한번 봐보세요.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제 곡 12개 쓴 건 이게 뭐냐면요. 자, 어딨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보이죠? 그러면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 열다, 16개가 아마 4월부터 해서 지금 11월 10일까지 4월부터 11월 10일 7개월 정도 동안 지금 16곡을 썼는데 이게 뭐 저 안에는 샴페인도 있고요. 적은 몇 도 안 넣어놨구나. 그럼 뭐 적이나 이런 것까지 솔로까지 하면 20곡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열심히 쓰곤 있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는 게 그리고 앞으로도 일부러 그냥 그런 걸 할 거예요. 스포 코너 해서 스포 코너를 할 거예요. 왜요? 왜 저를 그렇게 보시죠? 스포 코너를 할게요, 여러분. 그래서 어차피 8회 정도 하니까 제가 엄선한 8곡을 딱 3초씩만 들려주는 거야. 어떤 게 공개될지 어떤 거는 공개가 안 될 수도 있고 아예 다 안 될 수도 있지만 내가 어떤 곡을 써가는지 이 정도는 내가 보여줄 수 있어요. 괜찮죠? 이 정도는. 에이 3초에서 5초인데 뭐 그런 김에 오늘 하나 할까? 그래 오늘 하나 하자. 원래 일을 저지르고 일을 이렇게 야 했을 때 하나씩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뭐부터 보여줄까? 오늘은 처음이니까 잠깐 근데 나도 어떤 노래인지 들어봐야 되니까 제목은 아는데 오케이 자 여러분 정확하게 딱 4마디 들려드릴게요. 준비 시작. 아직 4마디 안 됐어. 지금 2마디야. 까지. 자 오늘의 스포. 이 곡은 뱅뱅이라는 곡인데 오 100만이다. 봐봐요. 얘 또 스포를 한다니까 이게 하트가 갑자기 이렇게 한다니까 여러분. 자 이게 이렇게 해서 오늘 딱 4마디를 보여줬다. 백주어스럽다는 뭐야. 저 신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신나는 거. 그래서 이건 좀 신나는 곡을 쓴 것 같고 카트라이더라니. 저는 제가 색소폰이라는 악기에 빠져갖고 저렇게 한 거예요. 찬열이 형 어떻게 친해져? 찬열이 형도 레오 형, 태훈 형처럼 종현이 형이 저한테 지금 입대하셔서 요즘 며칠 전 계속 연락 와요. 이렇게 영상 통화로 요즘은 그린비라고 해서 군대에서도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제 동생도 그렇게 전화가 오는데 네 종현이 형도 가끔씩 이렇게 연락이 와요.
카트라이더라니. 아 그래서 창현이 형도 종현이 형 때문에 치는 카트라이더라고 하지 말라니까. 카트라이더 아니에요. 저게 어떻게 하면서 카트라이더야. 이거는 정말 신나는 곡이에요. 이 뱅뱅이라는 곡은 더 들여 뱅뱅 하고 이제 계속 노는 건데 포토그래프 쓸 때 같이 쓴 곡이에요. 포토그래프 쓸 때 총 3곡을 썼어요. 포토그래프 포함해서. 제목은 말해도 어차피 모를 거 아니야. 포토그래프 뱅뱅 So Beautiful 이라는 곡을 썼는데 이 셋 다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포토그래프는 이미 듣고 계실 거고 나머지도 곧 듣게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카트라이더 곡이 아니라고. 그리고 내가 카트라이더 진짜 나는 이렇게 양손 바꿔서 해도 진짜 잘해. 무지개 손가락이 그 당시엔 진짜 없었거든. 내가 그중 한 명이었어요. 무지개 손가락. 소가가 레오 형은 요즘 엄청 바쁘다 그러더라고. 정글 게임보다 신나냐고. 제 개인적으로는 정글 게임보다 이 곡이 더 신나요. 어쨌든 함께 들어줘 주제곡? 옛날에 그런 거 하나 있었는데 우리 뭐 단체 컨텐츠인가 무슨 컨텐츠에 노래 앞에 나오는 막 주제곡을 진짜다. 그러면 함께 들어줘 할애하는 동안 8곡 공개하는 거야. 어차피 뭐 저질러서 하나 공개한 거 해버리지 뭐. 해야죠. 난 진짜 여러분 안녕 하는 순간 문 열고 뛰어나갈 거거든요. 일단 오늘 하나 저지른 게 있기 때문에. 잠시만. 너무 냉정하게 말하시는 분이 있어. 인생 사는 동안 돈 많이 버시오. 제가 돈 벌려고 곡 쓰나요? 무대에서 여러분들이랑 하고 싶어서 곡 쓰는 거지. 막 이렇게 하지 말아주실래요? 막말로 돈 벌려고 곡 썼으면은 진짜 맘먹고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여러분들이랑 무대에서 하고 싶은 거 내가 무대에서 했을 때 같이 놀 수 있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걸 쓰는 거지. 그냥 이거 하나 바라보고 할 거면은 이거는 조금 질문이 별로였어. 이런 말 하지 마셈. 짜증나요 이런 질문 하지 마세요. 나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항상 말하잖아. 그럼 뭐 무슨 모든 작곡가랑 모든 아이돌은 다 그런 줄 알아. 다 자기가 무대에서 하고 싶고 내가 꿈꿔온 노래를 하려고 만드는 거지. 이상하네. 좀. 승엽이 형이랑도 얘기했어요. 조만간 작업하자고. 그래서 슬슬 작업을 하고 있는데 빨리 할게요. 어쨌든 잠시만. 죄송해요. 사는 동안 적게 일하고 많이 버세요가 요즘 유행하는 덕담이라고. 아이고. 잠시만요. 진짜요? 진짜 미안해. 진짜.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게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그렇게 딱 노래 들려주고 나서 갑자기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그런 줄 알았지. 진짜 그런 말인 줄 몰랐어요. 진짜 미안합니다. 진짜 미안해요. 미안해요. 진짜 몰랐어요. 어떡해. 진짜 인터넷 알아요. 진짜 미안해요. 진짜 상처받았으면 진짜 미안해요. 진짜 칭찬이었구나. 진짜로. 진짜 미안해요. 진짜로. 어떡해. 진짜 미안해요. 나 진짜 몰랐어. 요즘만 이래서 인터넷 해야 된다고. 미안합니다. 제가 재차 사과드리겠습니다. 사는 동안 적게 일하고 열심히 벌고 가겠습니다. 덕담 감사합니다. 진짜 진짜 이건 진짜 너무 오해였어요. 제가 진짜 이건 100 중에 100이 다 저의 잘못임. 제가 오늘 가서
절해야겠다. 받아보면서 마음을 다스리고 죄송하다고 한번 다시 할게요. 진짜 몰랐어. 진짜로 미안해. 진짜 미안. 진짜. 헐, 진짜 미안해. 어떡해. 아, 마무리해야 되는데 미안해서 마무리 못 하겠어. 어떡해. 헐. 진짜 미안해. 어떡해. 인천에 그러니까 인천에 해야 된다니까요. 아, 진짜. 아니 아까부터 소가랑 친구냐는데 소가가 누구시죠? 어쨌든 여러분, 아 진짜 죄송하고요. 어쨌든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들, 네, 제 말이 했으면 좋겠고, 일단 시즌 1이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좀 해보고 다음 주 또 토요일 이 시간에 찾아뵐 거예요, 여러분. 네. 사연 읽었는데 늦게 들어오셨구나. 미안해. 오케이. 아, 뱅뱅을 한 번 더 해달라고? 그래? 아, 뭐 어차피 들려준 건데 뭐 다시 보기로 또 들을 수 있지만 또 이렇게 듣는 거랑 또 다르죠, 그쵸? 알았어요. 그럼 똑같은 부분을 다시 틀면서 저는 진짜 마무리하고 저 도망가야 돼요. 진짜로 거짓말 안 치고. 그래서 내가 다시 들어보고 할게요. 갈게요, 여러분. 다음 주에 토요일 7시 4분에 봅시다. 바이.